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은퇴 생활 이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은퇴 이야기를 하면 다들 한 번쯤 이런 말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은퇴하면 좀 여유롭지 않겠어? 시간은 많잖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지. 맞는 말 같죠. 그런데 막상 은퇴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반대의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시간은 많은데 마음이 불안해. 하루가 너무 길어.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들어. 신기하게도 같은 나이에 같은 시기에 은퇴했는데 누구는 여행 다니며 여유롭게 살고 누구는 집 근처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누구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은퇴 생활을 하고 누구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은퇴 생활을 하죠.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 차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돈보다 더 크게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은퇴 직후가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만들어집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대부분 은퇴 준비라고 하면 연금 얼마, 퇴직금 얼마, 노후 자금 몇 억 이런 숫자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은퇴 후 만족도를 좌우하는 건 돈의 총액보다 돈이 흘러가는 구조, 그리고 삶의 리듬입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라는 강력한 자동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고 출근이라는 일정이 있고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 이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뭐 하지? 오늘도 그냥 하루가 갔네. 괜히 돈 쓰는 게 불안해. 반대로 준비가 된 사람은 은퇴 후에도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은퇴 이후의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하루와 한 주를 어떻게 쓰는지, 내가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이 세 가지가 정리돼 있느냐 없느냐에서 은퇴 생활의 질이 갈립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자존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우울감을 겪는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 이게 훨씬 큽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직함이 있었습니다. 부장님, 팀장님, 과장님.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고 연락이 왔고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전화가 안 옵니다. 회의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은 아니어도 역할이 있다는 점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모임을 이끄는 역할, 후배들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자의 역할,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은퇴 후 삶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사례 1 연금은 같은데 삶은 전혀 다른 두 사람. A씨와 B씨는 같은 회사에서 같은 해에 은퇴했습니다. 연금도 비슷했고 퇴직금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A씨는 은퇴 후 이제 아껴야지라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약속도 줄이고 취미도 미뤘습니다. 돈을 쓰는 순간마다 불안해졌고 결국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B씨는 은퇴 전부터 연금 흐름을 정확히 정리해뒀습니다. 이 돈은 생활비, 이 돈은 취미, 이 돈은 여행. 이미 쓰임새가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B씨는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동호회 나가고 한 달에 한 번은 여행도 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연금 만나봐라고 했지만 실제 금액은 A씨와 거의 같았습니다.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와 구조였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더 바빠진 사람. C씨는 은퇴 전에 미리 생각했습니다. 회사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은퇴 3년 전부터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 독서 지도 봉사를 시작했고 퇴직 후에는 주 3회로 늘렸습니다. 소정의 활동비도 받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C씨는 말합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쁜 날도 있어. 근데 이상하게 안 힘들어. 이 사람의 은퇴는 쉼이 아니라 전환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에서 기여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사례 3 준비 없이 은퇴한 뒤 뒤늦게 후회한 경우. D씨는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막상 은퇴하니 갑자기 하루가 비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늦잠 자고 TV 보고.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말수가 줄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뒤늦게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생활 리듬이 무너진 뒤였기 때문입니다. D씨는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돈이 아니라 연습이더라.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재설계입니다. 은퇴를 잘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퇴를 쉬는 시기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는 시기로 봤습니다. 돈의 흐름을 미리 그려봤고, 하루를 어떻게 쓸지 연습했고, 나만의 역할을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은퇴 생활은 비싼 집이나 큰 연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불안 없이 하루를 보내는 힘, 쓸모 있다고 느끼는 감각, 내일이 기다려지는 구조. 여기서 갈립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어떤 은퇴를 맞이하느냐는 생각보다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 더 안정되고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불안해질까요?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과 뇌과학, 노년학 연구에서 그 이유가 꽤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인간은 자유보다 예측 가능성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완전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출근도 없고 상사도 없고 일정도 없는 상태. 겉보기엔 이상적이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자유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존재입니다. 이를 선택 과부하 초이스 오버로드라고 합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불안과 후회가 커진다는 개념입니다. 은퇴 직후 불안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내가 오늘 뭘 해야 하지? 이걸 해도 되는 걸까? 괜히 시간만 낭비한 건 아닐까? 하루의 구조가 사라지면 뇌는 끊임없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많아질수록 뇌는 피로해지고 그 피로가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은퇴 후에도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요일별로 하는 일이 정해져 있고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건 자유가 없는 삶이 아니라 뇌가 안정감을 느끼는 구조를 가진 삶입니다. 돈 걱정이 줄어드는 이유는 금액이 아니라 통제감입니다. 노후 불안에 대한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많습니다. 실제 자산 규모보다 자신이 재정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통제 감퍼시브드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얼마나 쓰고,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면 금액이 아주 크지 않아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자산이 많아도 이게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고, 갑자기 큰돈 나가면 어쩌지. 이런 상태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앞서 나온 A씨와 B씨 사례처럼 연금이 비슷해도 체감 안정감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의 미래를 예측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 후 급격히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 실제 노년학 연구에서 은퇴 후 인지 기능 저하가 빠르게 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역할이 급격히 사라진 경우입니다. 인간의 뇌는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조율하고 책임지는 과정이 사라지면 뇌는 쓸 일이 줄어들고 그만큼 기능도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봉사, 소규모 일, 동호회 리더, 학습 모임 참여, 이런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치매 발병률, 우울증 비율이 눈에 띄게 낮습니다. 중요한 건 이 활동들이 대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없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빠지면 이건 안 돌아간다는 감각, 이게 뇌와 마음을 동시에 붙잡아 줍니다. 은퇴 준비는 결국 미래의 나를 위한 환경 설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막연한 시점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때 가면 달라지겠지. 마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존재입니다. 의지가 강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은퇴 후에도 잘 삽니다.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 움직이게 만드는 일정, 사람과 연결되는 자리.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의지를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살다 보면 괜찮은 은퇴 생활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건 나이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은퇴 10년 전이든 3년 전이든 심지어 이미 은퇴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구조를 만들면 삶의 체감은 달라집니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만 은퇴 생활은 준비한 만큼만 편안해집니다. 결국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은퇴 생활이란 건 운이 좋아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미리 생각해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다음에 은퇴한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참 여유롭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상상해본 사람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